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프로예요. 직업의 세계에서.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사실 아마추어예요. 제가 회사 대표로서 진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진짜 돈을 어떻게든 더 줘서라도 꼭 붙잡고 싶은, 세 가지를 다 만족하신 분 중에서 진짜 이렇게 올라오셨다. 반년 만에 17% 올리고 반년 만에 또 17% 올리고, 그 1년으로 치면 30% 넘게 올리는. 대표님 회사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금 한 8년 됐죠. 정말 다양한 직원들을 같이 일하고 있고 보내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일 되게 잘한다, 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었나요? 당연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같은 동료로서 이 사람 진짜 일 잘한다,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직원이지만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이 직원과는 꼭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로서 진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진짜 돈을 어떻게든 더 줘서라도 꼭 붙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작업 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미팅을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 소통을 할 때 언제까지 할 건지를 항상 명확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업무 지시가 있거나 하면 그럼 이 일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를 반드시 물어보거나, 최대한 빨리 하면 이때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저희 회사에도 같이 일하시는 개발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일을 잘한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제가 기획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 나름대로 최대한 잘 표현을 해서 이제 기획안을 보내면 그걸 보고 이 기획안들에 대한 세부 요건들을 쭉 물어봐요.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대표님, 그러면 제가 이 세부 기획안을 논의해 본 결과 일주일 정도 시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급하신 일정이면 제가 5일 이내까지는 최대한 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근을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제가 너무 급한 일정은 아니니까 야근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7일 안에만 끝내주세요 라고 하던지, 좀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딱 지정을 하면 그때까지 제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렇다시피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제가 봤었던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일정이 변동돼도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다가 그 당일이 돼서 그때 이런 일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정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때 돼서야, 마감 기한이 돼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뭐냐면, 충분히 미리 말했으면 납득하고 조율할 수 있었던 업무인데 이 친구는 데드라인을 잘 안 지킨 애가 돼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때까지 끝내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저는 다른 플랜을 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만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다른 사람들과 융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일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같이 일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로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다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붕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만약에 일정이 치고 들어와서 딜레이가 되면 인지한 순간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 일정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무조건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하죠. 그리고 깔끔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답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터치할 게 없고요, 명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을 주거나 배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드라인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예측이 안 돼요. 항상 불안하게 돼. 그러면 그 시간을 전후로 룸을 남겨놓게 돼요. 이 사람은 보통 한 이틀 정도 딜레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비효율입니까? 그런 게 사실 데드라인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업무 효율화예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잘 시키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업무 툴들을 되게 잘 다뤄서 효율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 속하지만, 진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업무를 루틴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대표들이나 리더급들은 매일매일 사실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새롭게 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업무가 루틴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슷한 일들을 거의 매일 반복하고 거기서 조금씩 뭔가 새로운 업무들이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어떻게 루틴화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이라고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 편집 업무가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 하나 편집, 들어오면 하나 편집,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날짜를 정해요. 오늘은 내가 몰아서 촬영만 한다, 오늘은 각 잡고 편집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영상 작업만 하더라도 뭐 개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디자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오는 업무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일정에 맞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리고 그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따로 시간을 배분해 놓죠.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이제 다른 직원분이 업무 효율화랑 루틴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줬던 거는, 이분이 영상을 일주일에 이제 4개를 만들고 촬영을 계속 나가는데, 한 번 촬영을 할 때 보통 한 4개 정도를 찍죠. 그러면 하루에 촬영 4개를 몰아서 찍고 4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딱 편집을 하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가 들어오면 그 외적으로 시간을 딱 할애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부터 해. 왔다 갔다 하고, 편집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그 업무부터 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 비효율적인 일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어봐요. 항상 데드라인을 잘 지킨다고 했잖아요. 치고 들어온 업무가 들어오면 내가 오늘은 편집 날이야, 그리고 오후 4시까지 편집에 집중해야 이게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그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제 기한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오늘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후 4시까지 그냥 편집에 쭉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30분 만에 그 끝낼 일들은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급한 일들은 중간중간에 일을 쳐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업무 루틴화시킨 본인의 일정을 깨지 않고 집중할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효율화로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운더리 설정이에요. 이 바운더리 설정이라는 게 본인의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운더리 설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웹 디자이너다, 아니면은 뭐 썸네일 디자이너다, 아니면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핵심 역량이. 그러면 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둘 거냐를 직접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가장 효율화시킬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데드라인을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범위, 그 업무의 역량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역량을 벗어나는 순간 그 업무 효율이 급감하게 되고 퀄리티가 급감하게 되는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웹 디자이너인데 갑자기 다른 이상 디자인을 시키면은 업무 효율 떨어지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하지 말고 다 쳐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에 디자이너가 한 명밖에 없고 디자인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해야죠. 뭐 제품 디자인도 했다가 로고도 만들었다가 웹 디자인도 했다가 해야 될 수 있지만, 내 핵심 바운더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인지시켜야 돼요. 리더급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의 핵심 역량은 웹 디자인이기 때문에 웹 디자인 업무를 주로 주시면 저는 데드라인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업무도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고 퀄리티도 가장 높게 낼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최대한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직무를 맡을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 써줄 곳을 잘 찾아요. 그것도 일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자신의 바운더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나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상사와 대표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회사 구조를 봐야겠죠. 회사 구조를 봐서 내가 리더의 입장이라도 내 바운더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본인의 그걸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럼 이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필요로 한, 내가 그거에 맞춰서 바운더리를 그쪽으로 갈고 닦아야겠다 라고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 회사에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바운더리를 회사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걸 이제 회사에 맞추는 방향이 아니라, 나의 바운더리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하면 이 회사에도 핏에도 맞고 나에게도 발전이 되겠다, 효율이 나겠다 라는 거를 정해서 제안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 만큼. 근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들여 준다, 그럼 그건 좋은 회사가 아니죠. 그러면 진짜 이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가 그 정도로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고 나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가 마음에 들고 이쪽으로 난 더 가고 싶어, 그렇다면 내 바운더리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안 된다면 타협하거나 떠나거나. 그렇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중이 절이랑 쇼부를 치거나. 오늘 얘기했던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업무 효율화를 잘 시키고 바운더리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프로예요. 직업의 세계에서.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사실 아마추어예요. 사실 일을 못하는 것과 잘하는 거, 이거 딱 세 개로만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 세 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사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대부분 다 지키고 있고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지키고 두 개는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까 다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업무 효율화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화와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설정도 잘합니다. 바운더리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가 나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 세 가지를 다 갖췄어. 급여를 알아서 올려줬던 경험. 많죠. 보상은 내가 진짜 이 친구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 지금 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미리 계산해요. 전 주기적으로 해요. 그걸 다 연봉을 쭉 놓고 이 친구의 업무 역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진짜 적합한 금액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 테이블을 이 친구한테 다 깠을 때 다들 불만 없을 수 있을까?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정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하신 분 중에서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일을 잘하는 분은 일단은 6개월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을 6개월 만에 17%, 8% 올렸던 적이 있어요. 반년 만에 17% 올리고 반년 만에 또 17% 올리고 그 1년으로 치면은 거의 30% 넘게 올리는, 이직해도 30%를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거, 업무 효율화 시키는 거, 바운더리 설정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자기 검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회사랑 한번 제대로 된 연봉 협상 본격적으로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 빠르게 어떻게 보완해서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